자, 안녕하세요. 사회입니다. 다시. 하나, 둘, 셋. 자, 안녕하세요. 사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 했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 지난 시간엔 법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봤고, 그리고 법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큰 단어는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에서 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두 차시예요, 두 차시. 두 차시를 한 번에 나갑니다. 12, 13차시고요. 교과서는 123쪽부터 몇 쪽까지냐면 길어요. 129쪽까지예요. 129쪽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뭐라고 떠드는데 스피커를 끄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까닭을 알아봅시다. 민지는 가족들과 영화를 보러 가려고 정보를 검색하다가 영화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민지가 읽은 신문 기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작사야. 영화 제작사인데요. 막 울고 있어. 우리가 이 영화를 만드는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 화가 많이 났어요. 그죠? 화가 많이 엉엉 울고 있어요. 막 엉엉 이렇게 울고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친구들이 어때? 지금 불법 다운로드 하고 있지. 그래서 불법 다운로드 안 되죠. 불법 다운로드 하고 있어요. 보면은 최신 영화를 불법으로 유포한 20대 처벌 위기. 땡땡 영화 제작사는 지난 17일 인터넷에 최신 개봉 영화를 불법으로 올린 땡땡땡 씨를 고소했어요. 땡땡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은 땡땡땡 씨가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영화를 내려받은 후 이래 다른 누리집에 올리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람이 활동한 누리집을 수사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에요. 선생님이 저번에 저작권법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살짝 있었죠, 그렇죠? 법을 어기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며 다른 사람들 간의 갈등을 유발해요. 우리 생활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행동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불법 주정차 금지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잠깐 주차하는 것인데 괜찮겠지? 라고 했어. 근데 딱 봐도 도로가 엄청 좁은 데인가 봐. 그러니까 다른 뒤에서 여기 차도 있고 여기 차가 있는데 이렇게 주차를 해 놓으니까 뒤에서 갈 수가 없죠. 이거 맴매 맞아야겠지. 귓방맹이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고 이 아주머니 어떻게 불법 쓰레기 투기 하고 있어. 무단 투기 하고 있어. 무단 투기. 불법으로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는데 쓰레기를 또 버려서 막 이렇게 뭐가 질질질질 흐르고 있어. 냄새. 아이고 아주머니 이제 마스크도 쓰고 말도 하지 마세요. 아주머니는 저기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선글라스도 씌워줘야지. 얼굴도 보지 말라고. 이렇게. 너도 나쁜 사람이잖아. 너도 나쁜 사람. 너도 나쁜 사람이니까 넌 빨간 마스크. 너는 파란색 안경. 파란색 안경. 자, 왼쪽에 이어지는 상황을 그려봅시다.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림을 완전 못 그리죠. 큰일 났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막 쓰레기가 막 있는 거야. 쓰레기가 여기 막 다 쓰레기야. 쓰레기. 그리고 여기 막 이게 뭐가 있냐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 막 이거 누군지 알지? 이런 친구들 막 이렇게 냄새가 막 꼬리꼬리 올라와. 냄새가 막 꼬리꼬리 올라오고 막 난리 났어. 막 냄새. 다 쓰레기야. 다 쓰레기고 막 파리들이 날아다니는 거야. 파리들이 잠자리 같은데. 잠자리 막 이렇게 얘네들이 막 이렇게 다녀. 냄새가 막 나. 색깔도 다양하게. 이 막 쓰레기야, 쓰레기. 미안해요, 선생님이 그림을 엄청 못 그리지, 그치? 이렇게 해서
동네가 악취에 시달린다. 되게 힘들어지겠지, 그치? 쓰레기 막 버리면 맴매 맞아야 돼요, 그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기라고 했어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알맞게 연결해 봅시다. 또 아저씨가 얘기했어요. 휴가철이 되니 근처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완전 맴매 맞아야겠네,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맨 마지막 줄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떠드는 사람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 너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나 임마 너 막 너의 서장 나 남천동 살제 내가 막 어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다 했어 막 이렇게 싸우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싸울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분은 버스에서 다른 사람이 실수로 두고 내린 지갑을 그냥 가져가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절도예요, 절도. 바닥에 떨어졌다고 해서 다 주워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여기 보면 또 이거 위에 거겠죠? 이거지. 보면 지갑과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지갑 주인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떨어진 걸 봐서 주워가면 맴매 맞아야 되는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요즘 학교 앞 도로에서 학생들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자주 봤어요. 무단횡단하면 안 되죠. 이거 아야아야 교통사고 나면 끼꽝 아야아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막 큰일 나. 큰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거나 사고를 처리하는데 큰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심하면 막 안녕 안녕 할 수도 있어. 그치? 안녕 안녕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요즘에 정신 나간 일부 학생들이 자동차가 이렇게 있잖아. 선생님 자동차 너무 잘 그리지.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쫓아가는 거야. 왜 쫓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자동차를 이렇게 치고 오는 게임을 한대. 이거 완전 뭐야. 정신 나갔지.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다치면 어떡할 거야. 큰일 나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 왜 쫓아가냐고 이걸. 절대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우리 생활에서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더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발표를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도 그런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슈퍼나 이런 데서 몰래 이렇게 훔쳐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이제 안 되겠지. 그런 사람들이 뭐 맨날 본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그래서 가게에서 함부로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게 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때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런 친구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와, 모의 재판 나옵니다. 선생님의 연기가 돋보이겠네요. 그죠?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지만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재판을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해요. 감옥에 갇히는 거지. 다음 대본을 읽고 재판의 흐름과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모의 재판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중요한 용어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판사, 들어봤어요? 판사?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판사라고 하고요.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 피고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범죄자는 아니에요. 의심이 되는 사람. 그리고 검사는 법을 위반한 점을 대신 심판을 요청하는 사람. 검사는 이거야. 예를 들어서 판사한테 얘기를 해. 달세뇨가 나쁜 일을 저질렀으니까 달세뇨한테 징역 230년을 이렇게 해주기를 선고 부탁드립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판사가 오케이 230년 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 대신 권리를 주장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달세뇨가 봐봐 볼게요. 달세뇨가 돈을 훔쳤어요. 돈을 훔쳤어. 나빴지. 나빴는데
변호인은 달세뇨를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야. 달세뇨가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훔칠 수밖에 없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검사는 아무리 그래도 돈을 훔치면 됩니까? 판사님, 이 나쁜 달세뇨한테 징역 500년을 청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판사는 예, 알겠습니다. 이 달세뇨 징역 500년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피고인은 여기서 누구예요? 저 달세뇨지, 달세뇨. 그죠? 달세뇨예요. 보겠습니다. 판사예요. 빠밤. 판사 아저씨 되게 볼빨간 사춘기네 완전히. 지금부터 피고인 달세뇨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근엄해야지. 근엄하게 한번 해볼게요. 엄근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달세뇨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은 공소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면 공소가 나와 있어. 공소가 재판을 받게 된 범죄 사실이 공소라고 해요. 이제 검사분이 얘기를 할 거야. 검사분이. 피고인 달세뇨는 2018년 1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땡땡 영화 제작사에서 제작한 영화 5편을 달세뇨 누리집에 올려 영화사의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변호인이에요. 변호인. 피고인 달세뇨는 제작사의 허락 없이 영화를 올린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검사 측은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의 누리집 내용이 담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지? 판사 다시 얘기하네요. 검사 측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판사님, 피고인의 행동으로 영화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극장 관객 수가 크게 줄었고 영화 제작사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얘기했어. 나쁜 사람이네. 판사가 얘기하네요. 변호인 측에서는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판사님, 이 영화는 피고인이 유포하기 전에 이미 여러 누리집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화사가 입은 피해가 전부 피고인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이 지금 말하는 거는 일단 인정은 하는데 모든 피해가 얘 때문인 건 아닌 거야. 그치? 판사님, 피고인이 활동한 누리집은 전국 최대의 규모이며 달세뇨 사이트가 최대의 규모래. 이곳에서 불법 내려받기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화 제작사에 가장 큰 손해를 끼친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와 변호인 측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영화를 불법으로 유포해 처벌을 받았으니 이번에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에 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변호인이 얘기합니다. 판사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달세뇨가 얘기하는 거지. 달세뇨가. 판사님, 잘 죄송합니다. 앞으로 영화의 누리집을 함부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두둔. 어떻게 될까? 판결문이에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땡땡 영화 제작사의 영화 5편을 누리집에 올려 영화사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전에도 같은 행동으로 처벌받은 점,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점,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의 노역장에서 일하게 한다. 이건 이제 노역장이라는 건 그 교도소에도 일하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이제 검사가 1,000만 원을 이제 해달라고 했는데 500만 원이면 좀 깎였지. 500만 원이면 깎인 건데 왜 깎였는지 보면은 이제 죄송하다고 했잖아. 반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달세뇨가 나빴네. 잘못했네. 모의 재판을 다시 읽고 배치판의 내용을 생각하며 물음에 답해보세요.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까닭이 무엇이에요? 뭐야, 영화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아무데나 막 올리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럼 피고인은 어떤 판결을 받았어? 500만 원 내라 했지. 500만 원.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 까닭은 당연히 영상을 불법 유포를 했고, 또 중요한 건 같은 범죄를 2번 했어. 그렇지?
두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모르지만 같은 범죄를 또 한 게 중요하죠. 만일 우리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고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까닭을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법을 왜 지켜야 할까? 법을 어기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없어. 또 뭐라 할까? 나 선생님은 그냥 감방 법을 어기면 벌을 받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뭐 난 그렇게 쓸게. 벌을 받기 때문이야.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다른 거 써도 되겠죠. 그렇죠? 너희들도 마스크를 좀 써봐. 빠밤 코로나 예방 마스크. 다른 애들은 뭐 귀찮으니까. 자, 주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얘 안 했네. 아이고야. 얘 안 하고 뒤에 넘어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닌가? 아니구나. 지금 얘한테 말했구나. 다음 내용을 읽고 옳은 것에 쓴 동그라미 표, 틀린 거에는 X표를 해봅시다. 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달세니오가 로얄 패밀리야, 왕족이야. 그러면 적용이 안 되나? 아니에요. 그래도 다 적용이 되죠. 법은 사회 변화에 맞지 않아도 바꿀 수 없다. 아니에요. 법은 계속 바뀝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았 옛날엔 수집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요.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준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법의 역할입니다. 법의 역할. 다음 그림에 어울리는 법의 역할을 보기에서 찾아 번호를 써봅시다.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고요.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고요. 환경 파괴와 오염을 예방해주고 개인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해줍니다. 이거는 뭐예요? 4번이겠죠? 개인의 재산 생명을 보호해줘. 아유 감사합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하트. 소비자원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강매를 당했어. 나는 사고 싶지 않았는데 물건 파는 아저씨가 너무 무섭게 생긴 거야. 그래서 억지로 샀어. 여기 찾아와서 저 이렇게 억지로 샀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밤에 경찰 아저씨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아유, 밖에서 또 꼬꼬마들이 떠들어요. 환경 점검반이니까 아마 여기서 나쁜 폐수가 나오는지 살펴보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환경 오염 이런 거, 환경 파괴와 오염을 예방해 준다. 우리가 3번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봐.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지 않은데 오래 걸렸나요? 선생님이 컴퓨터로 재판 과정을 볼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컴퓨터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도록 합시다. 컴퓨터 화면을 네이버 검색해서 우리 선생님 뭐 할 거냐면 대법원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야, 이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이거 막 뭐 설치해야 되고 막 그런 거야? 미안해요 친구들, 이거 안 나오겠네. 아이 참. 이거 말고 선생님이 그럼 딴 거 보여줄게. 딴 거.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런 사이트도 있어. 선생님이 소개해 주는 거야. 명쾌한 판사의 따뜻한 법 이야기, 이런 블로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에 블로그에 이제 각종 그런 것들이 나온대. 법률 상식들을 이제 동화인데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퀴즈로 이거였나? 로툰이었는데 로툰. 여기는 없나?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되게 재밌는 거 많다 그랬어요. 이게 뭐 재밌다기보다는 이 법에 대한 상식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했거든. 여기 이거 있다. 예를 들어 하나만 같이 볼게요. 성냥팔이 소녀. 여전히 휴가 중인 명판사. 유유자적 지금까지 쌓인 필요를 풀기 위해 이국적인 거리를 걷고 여러 관광지를 구경한다. 분명 휴가 중인데 업무를 볼 때와 다를 바가 없구나. 오늘은 피곤하니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명판사가 숙소로 다시 돌아가려던 그때 멀리 한 소녀가 갸냘픈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싸게 드릴게요. 명판사는 의아했다. 상처투성인 소녀가 성냥을 팔고 있다니. 아니,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성냥을 팔고 있다니 아무도 사지 않을 텐데. 명판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소녀에게 다가간다. 저기 이런 날씨에는 아무도 성냥을 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곧 날이 저물 텐데 오늘은 이만 들어가는 게. 아저씨 성냥 한 개만 사주세요. 이걸 다 팔지 못하면 집에 들어가면 저녁도 먹지 못하고 아버지께 크게 혼날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아버지가 밥도 안 주고 혼을 내신다고요? 명판사는 말을 하며 소녀를 자세히 보았어.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소녀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멀리서 성냥팔이 소녀의 아버지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소녀는 덜덜 떨었어요. 아버지는 오자마자 소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외쳤어요. 아니, 오늘 성냥을 다 못 팔았단 말이야! 밥 먹을 생각은 하지도 말거라! 그리고 당신 누구시오? 저는 지나가던 사람, 저는 법을 수호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 되십니까? 그렇소만. 당신은 이 아동으로의 보호자로서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한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할 시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 이 아빠가 아이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혼나는 거야. 보아하니 아이에게 성냥을 팔도록 시킨 것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엔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예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당신 딸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법을 준수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소녀의 아버지는 소시라치게 놀라고 소녀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딸은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밥 먹으러 가자꾸나. 고마워요, 명판사님. 뭐 이렇게 갔는데 막 아무튼 뭐 근데 집에 가서 때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내용이 있네.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들어가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 이야기.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교과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과서에서는 어떤 걸 봤냐면은 법을 준수해야 하는 까닭을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봤어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 뭐 과제를 따로 할 이거 이거 한번 그려주시면 될 거. 이런 거는 우리 반 친구들은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사회 즐거운 수업 잘 마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